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자, 5월 지난 한 달을 돌아다 보면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 여기에 관심이 쏠렸고 돈도 쏠렸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를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걸 추월했다고 하죠.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잘 가고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좋게 흘러가지만 우리 시장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한 달이 5월이었습니다. 엔비디아나 AI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월에 수익률이 괜찮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이러니까 6월에는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5월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의 가이던스, 증권가의 유가증권시장 평균 전망치를 보니까요. 하단이 2,490이었고요. 상단이 2,968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하단만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시장 이제 계단식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상단을 보게 된다면 8개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좀 공포로 인해서 매도가 많은 것뿐이다. 단기적으로 그냥 좀 노이즈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단기적인 하락이었을까요? 아니면 계단식 하락일까요? 오늘도 6월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오늘 5월의 마지막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 레이더에서는 요즘 피부 미용, 아름다워지기 위한 이런 본능이 대세입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나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 어떻게 투자할지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수급적인 부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 최저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간밤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첩 말말말에서는 HBM과 관련된 언급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방한했는데 어떤 이야기와 또 투자 보따리를 풀어놨을지 자세하게 보면서 투자 방향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월 마지막 거래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대형주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간밤 있었던 지표들과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1.6%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3%포인트 내린 1.3%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올 들어 성장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올 들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이유는 가계 소비 감소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또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도 미국 가계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한 주 전보다 3천 건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단 엇갈린 지표 속에서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표 상황도 함께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지표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도 7.7%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미드웨스트의 지역이 가장 가파른 이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주민들이 그대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명된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매자가 모기지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감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6.9%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모기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면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주택 시장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후반에 아마도 진행할 수 있는 기준 금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감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대래 실적 발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속보로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시간에서 무려 15%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대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주가 급등세를 타고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올 들어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결과적으로는 실망 매물로 첫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리 AI 서버 분야에서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2분기 들어서도 AI 서버 매출액이 14억 달러로 늘어나고 주문 잔고는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은 AI 서버와 고급형 스토리지 그리고 AI 활용이 가능한 PC로의 교체 수요 등의 성장 여력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도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델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 안에서도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다,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나왔던 장중 급락과 시간의 급락이 기회로 여겨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어떠한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지표들의 이벤트들과 이제 주요 기업들의 하락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미국 상무부가 1분기 GDP 증가율이 1.3%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4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폭이 크게 둔화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전망치보다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포스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상당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일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좀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주 같은 쪽은 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둔다면 일단 기술주들의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주 중심의 지금 상승 기조가 나오다가 거기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게 또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수익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의 하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부담감들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서 이제 오늘 선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가 좀 되면서 지금 기존의 현물과의 베이스타를 좀 상당히 확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가 좀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반전이 나오면 전일 마감 증시 때 좀 말아올렸었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청 같은 좀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쪽에서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굉장히 강한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나 이슈가 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현금에 대한 비중들이 많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망하시면서 이런 선물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때 좀 자금을 투입하시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대응 잘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5월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탑 김시은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골라오신 이슈.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K뷰티가 글로벌 피부 미용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 25조에서 27년 51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모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업체들 상당수가 올해도 흐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위주 업체는 역성장을 하면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화장품도 잘 가고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피부 미용, 뷰티와 관련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주가가 잘 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부터가 작년부터 굉장히 급부상했었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도 또한 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용 시술의 경우는 워낙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좀 업종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크게 드는 수술보다도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좀 꼽혔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런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호실적 기대주로 부상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도 워낙에 높은 상황이고요. 요즘의 경우에 이제 고환율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 또한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진출 계획들도 내놓고 있으니까는요. 이런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또한 계속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부 질환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도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성과 또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기들의 수모품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재평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잘 갔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함께 동반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자금이 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좀 동반해서 움직여진다보다도 자금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용, 뷰티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화장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더 진화가 되어서 바로 미용 의료기기로 좀 더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의 흐름 보면은 뭔가 화장품들을 먼저 움직여졌다가 뭔가 이제 미용이라든지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왔을 때 바로 미용 의료기기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를 많이 집중이 되었었고 그렇다면 화장품 다음에는 바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좀 이슈에 대한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네네. 워낙에 관련 업체들도 활발하게 또 해외 시장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주요 업체들의 이제 클래시스의 경우가 뭐 볼륨어를 통해서 태국이라든지 브라질에 런칭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파트너사 리빌레이저를 통해서 올해 7월까지 댄선티 최소 주문수량 150대까지도 수요를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하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바로 리쥬란 제품으로 이제 호주라든지 남미 지역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계절적인 수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성수기를 앞두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이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미용 기기에 대한 어떤 좀 수요는 일시적으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될수록 자기 관리에 대해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 차근차근하게 꾸준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좀 의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바로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련에 대해서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 워낙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좀 더 가시적인 성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어떤 성장 동력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는 결국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주들도 수출주 이러면서 실적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다음 턴으로 한번 이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5월 9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때부터 좀 하단을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비침습 관련 기업들 가운데 수출 위주의 지금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스 같은 경우에 0.7%가량 상승하면서 전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슈링크, 유니버스, 볼유머 등이 해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소모품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4만 원 초였던 주가가 4만 8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율 같은 경우에도 고주파 미용기기 대표적인 기업이죠. 실퍼맥스 기업인데요. 비율은 전거래 1.9%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5월 9일 만원선 안착한 후에 만원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전일 6% 이상의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았는데 내수 위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대표적으로 원택이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가량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올라지오가 국내 시장 위주로 판매가 된다는 점, 그로 인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6월에 갈 만한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포인트를 짚어줬듯이 해외 쪽에 수출이 잘 되는 업체들은 주가도 어쨌든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지난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모두 다 긍정적인 또 결과치들을 좀 발표를 하긴 했었고요.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포텐자가 있습니다. 포텐자를 포함해서 이제 고주파 기계 판매량 또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일본 시장에서 이제 포텐자에 대한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 출시했었던 댄선티에 대해서도 매출이 이제 호조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현지 대리점들과 어떤 네트워크까지도 구축을 하면서 국가에 맞는 판매 전략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의 경우는 이제 댄서티에 어떤 좀 판매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경우 이제 태국에서 이미 신규 런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도 뭔가 의료 시장에 대한 성과들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도 활발하게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 시장의 경우는 북미 진출을 위해서 작년 8월에 FDA를 취득한 상황이고 또 ODM 방식의 계약까지도 체결하면서 9월부터 판매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성장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가 판매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관련된 소모품까지도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이시스 메디컬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제이시스 메디컬은 포텐자 덴서티이고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APR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어떤 기기입니까? 제가 네. 이거 한 번씩 체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각 네. 기업들마다의 핵심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알고 만약에 뭐 피부과 가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자, 네, APR은 뭡니까? 네, 사실 이제 APR의 경우는 원래는 화장품 관련주로 많이 네, 그렇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홈케어 디바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홈케어. 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시술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간편하고 꾸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진 이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월의 경우는 부스터 프로를 이제 일본과 미국에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신제품이 울트라튠의 경우도 글로벌 판매도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라인업들을 좀 갖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브랜드 파워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달부터의 경우는 이제 부스터 프로
20%가 바로 중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관련 디바이스의 영향력도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의 관심이 뭔가 기초 화장품에서부터 시술이라든지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까지의 어떤 구매력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판매량까지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R은 그러면 홈케어 디바이스네요. 울트라 튠 부스터 프로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드렸고 김시은 팀장님도 들으셨죠?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는 뭡니까? 클래시스는 슈링크라는 굉장히 히트 제품을 갖고 네, 있는데 좀 오리지널 제품으로 울세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울세라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라든지 피부 좀 개선 효과를 보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클래시스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약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업계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텍 같은 경우는 40%,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5%, 이루다 같은 경우는 3%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특히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기업도 계속 꾸준하게 이 영업이익률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결국 지금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원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지금의 이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회사에서 작년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상황들. 그러면 클래시스가 지금에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혹은 태국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해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뉴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을 최근에 받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좀 진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약 20%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올 초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거에서 지금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차트, 20선에 닿는 이 차트를 좀 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적 베이스로도 그리고 수출 기반 베이스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5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죠. 5월 9일에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어쨌든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까지 함께 보시면서 과연 화장품 다음으로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도 한번 시세를 더 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며 민간 우주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5년까지는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사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고 개청식도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뭐 화성도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거는 뭐 먼 미래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더 가겠습니까?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에 좀 나왔다시피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해줬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목표도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일단 예산을 굉장히 대규모로 지원을 하겠다. 물론 27년까지 1조 5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2045년에는 100조를 투자하겠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단순 셈법으로 따졌을 때 27년에는 1조 5천억 원인데 45년까지의 그 기간이 약 18년에서 20년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1년의 예산이 1조라고 쳐도 증감률이 계속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이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결국 산업의 흐름이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쪽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우주항공 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전 세계 70개국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분야에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네, 뭐였죠? 크게? 네, 좀 이제 3가지를 보게 되면 민간 기업을 지원해서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 두 번째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는 우주항공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대를 하겠다인데 제 눈을 좀 끌어당긴 것은 민간 기업을 지원해서 그러니까요. 우주항공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창출을 하겠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주항공청이 뭔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짜 스페이스X나 버진 갤럭틱처럼 막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의 성과는 좀 지원적인 차이가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성과는 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네. 결국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풀게 되면 R&D라든지 혹은 연구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업들의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수혜가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를 받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민간 지원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좀 헤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책임자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공공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성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도를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우주항공청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사업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속도를 어떻게 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산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면 100조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물론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이 되는 것은 얼마나 속도를 내주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속도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 2000년대 이전이라든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 목적이 조금 더 강했어요. 네네, 좀 그렇죠. 이제 우주 항공기를 좀 쏘아 올린다던가 연구 목적이 조금 더 강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서 산업화로 가게 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주를 본격적으로 받는지 여부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26년 사이에 수주가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쪽 산업에서 기술력이 있거나 혹은
정부와 함께 수주를 받은 이력 있는 종목군들 혹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성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뭐 백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2045년까지 백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알려드릴게요. 네,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어제 또 내딛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다음에 이거래일간 주가가 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이거래일 동안엔 차익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에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단기 추세는 다소 꺾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거래일 동안 이어지다가 직전 거래일까지는 또 매도 물량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하반기에 발사가 되는 누리호 4호기의 첫 번째 75톤급 엔진 출하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최근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도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이라서 기술력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무 등 방산 모멘텀까지 엮여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한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강한 양봉을 그린 뒤에 쉬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주항공 사업과 방산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방산 빅4 중에 유일하게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LP위성 같은 경우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 후에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택 같은 경우에 0.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이 수많은 기업 중에 어떠한 종목을 선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김시은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주항공 개발을 국가에서 뭐 연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돈이 되고 민간 쪽으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이걸 기업들에게 내려주는 형식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전에 정부들랑 프로젝트 같이 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주항공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결국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 안에서의 기업 그 정부와 함께 얼마나 영위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하는 점. 그 점에서 항상 토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 세트랙 I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종합 위성 시스템 업체이기도 하고 위성 본체라든지 탑재재 혹은 관제 시스템 전부 좀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분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이 넘었는데 4월 달에 1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그룹 쪽과의 시너지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세트랙 I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로봇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우주항공 쪽에서의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나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누리호 쪽과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레퍼런스를 냈기 때문에 결국 세트랙 I도 이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이 좀 약 30% 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그룹 쪽과의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오히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나서 세론뉴스로 작용하고 약간의 낙폭이 나왔다가 전거래일에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낙폭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돼서 상승으로의 방향성을 좀 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해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 네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세트가이 첫 번째 주였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네, AP 위성 가지고 AP 위성? 왔는데 결국 네. 이 종목도 모멘텀이 비슷합니다. 1분기 실적 좀 나름대로 잘 나왔지만 앞으로 네. 실적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잔고도 50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의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면 AP위성이라는 기업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위성도 역시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LIG 넥스원 LIG 말씀드려보도록 넥스원도 하겠습니다. 우주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많이 집중이 네. 되어 있고 올해의 경우는 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어떠한 성장성으로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주라든지 드론이라든지 UAM 쪽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국내 우주 발사체 업체로부터 이제 그 위성체 부품 업체까지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사업군에서도 충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안정적인 사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주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 쪽으로 앞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가 이제 K 방산에 이어서 또 K 우주 시대를 열 이 위성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뭔가 투자를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위성 체계 조갑이라든지 또 어떤 시험도까지도 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요.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사업군 안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뭔가 위성 활용이라든지 또 우주 상황 인식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까지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는요. 새롭게 먹거리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좀 답답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LIG 넥스원의 경우는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사업성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는요. 한번 눌림목 시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역시 뭐 방산에 뭐 로봇도 연결돼 있고 우주 항공 쪽에서도 지금 밸류체인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다양한 모멘텀들 LIG 넥스원이 뭐 예전에는 굉장히 답답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LIG 넥스원까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살펴볼 종목들 3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오늘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멀어지면서 하락한 거에 반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종목별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세일즈포스라는 종목이 20% 넘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RM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점들이 다우지수의 하락을 좀 요인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일즈포스뿐만 아니라 체인콜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2%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1.3%로 하향 조정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보다는 어저께는 세일즈포스라든가 그리고 장막판은 엔비디아의 하락 전환이 시장의 하락폭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발언들도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에 좀 포커스가 현재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선이 좀 이탈이 된 가운데 좀 하락세를 좀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좀 하락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있어서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라든가 6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지속적인 기대감도 좀 9월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2가지 선정한다라면 좀 중소형 종목에서는 피델릭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반도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거기에 따른 좀 반사이익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해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선박 매각으로 인해서 유형자산 평가이익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2분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주가는 여전히 좀 저렴한 국면에 놓여 있다.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은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담아가는 특징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금요일장인 만큼 투자 심리는 좀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장초반 서두른 매매보다는 시장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6월장을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2002점 서용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장 거래가 시작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엔비디아나 AI 쪽에 집중된 시장의 양상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국의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의 PC 지수 발표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시장도 이것을 기다리면서 좀 대기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것이 더 부담을 주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6월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5월의 마지막 장 출발 그리고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볼 텐데요. 온니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개장 전 탑3,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를 꼽아오셨을지 윤혜림 대표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지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이제 금리와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강해진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노이즈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파업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있으면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적 추정치는 큰 하향이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양 시장도 모두 전반적으로 과하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인 이 2,630포인트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도 241선이 이제 73,0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포함해서 실적주 그리고 낙폭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밤 미국의 이제 필시 물가 지표가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의 코스닥 매수 업종을 좀 관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지금 그래도 크게 방향성은 아직까지도 전력 그리고 화장품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로 기관이 조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수세를 보니까 특정 섹터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 위주로 매수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자 매수상이 뭐 칩셋 미디어, 심텍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화장품과 K엔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4년 반 만에 개최가 됐고 이제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런 중국 모멘텀뿐만 아니라 현재 뭐 미국 인지도 방면에서 그리고 수출적인 모멘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한국 ODM도 수혜가 계속될 수 있고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6월에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정이 온다면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혹은 계속 간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의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실적 좋아질 전망, 이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SM 위주로 엔터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수적인 접근 방법 권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업들 눈여겨보자. 엔터와 화장품은 여전히 좋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 3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이제 격히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전전일과 전일 이제 양일간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그런 이제 지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계속 이제 미국 시장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시장의 주목도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4월 PC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 지수 같은 이제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구인 구직 보고서, 그다음에 5월 고용 보고서 등과 같은 고용 데이터도 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이제 금융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방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저가를 찍는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상장 가격 30만 원, 상장 공모 가격인 30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S&P가 신용 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52주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LNF,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52주 저점 그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판매 둔화, 그다음에 중고업체 성장세 둔화로 인해서 실적 우려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선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SCI 이제 한국 지수의 리밸런싱이 오늘장 끝나고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알테오젠, 엔캠 이런 세 종목이 지금 신규 편입이 되고요. 카카오페이,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원시스템이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수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가 지수 편입 이후에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좀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달에 편입된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한진칼 모두 편입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은 일단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엇갈리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630선까지 밀렸었죠. 3개월 만에 30선까지 밀린 건데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0.1%가량 하락하면서 830선 위협받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1위부터 5위권을 확인해 봤을 때 오늘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를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8%가량 오른 74,9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간밤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미증시에서 괜찮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0.1% 소폭의 상승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9%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4월 광공업 생산에 대한 이야기 발표가 됐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년 3개월 만에 자동차 생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현대차에 지금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9%가량 상승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도 1% 이상 상승하면 출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2%가량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코 개막과 맞물려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이 어제 9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국내 밸류업 공시 1호 기업이죠. 오늘도 1.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출발 예상 상황 보시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단에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반도체 관련 기업들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1% 이상 상승하면서 9만 원 선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어제여서 오늘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시작합니다. 자,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했습니다. 5월 한 달도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1부와 함께 늘 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양 시장이 모두 일단은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 1% 가까이 상승세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0.5%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3.7% 넘게 급락세를 나타낸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와 관심이 쏠리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1.2%대까지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코스피에서 좋은 흐름,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0.8%대 상승세, 다시 한번 2,659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0.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발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출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변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5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상승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9% 오른 2,660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오르면서 동시호가 상황과는 조금 다른 좋은 움직임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8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좀 짓눌렀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올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5%가량의 상승 출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총 상위권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SK하이닉스는 간밤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이 낙폭을 보이는 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많이 상승했던 만큼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던 LG 에너지솔루션 1.5%가량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성 SDI도 1%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LG화학 1.2%가량 오늘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뿐만 아니라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전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저 PBR 관련 기업들 견조한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KB금융 1% 이상,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은행주들은 물론이고요.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주 2% 이상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또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시총 상일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3%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1% 이상의 강한 반등, 에코프로도 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증권사에서 이례적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0.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HLB가 오늘 3%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HLB는 오늘 이슈가 하나
하나 있습니다. FDA로부터 리보세라닐 그리고 캄렌리주맙에 대한 보완 요구 서한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출발 상황을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 휴젤 같은 경우 전일 깊게 밀렸었습니다. 오늘 3%가량의 반등 저가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코 개막이 지금 되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도 4% 이상 상승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0.1%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전일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시장 대비 부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상승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업종은 어떠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상승률이 좋은 업종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지금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화학 업종이 1.9%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공업 생산 부분을 봤을 때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 부분이 전달 대비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루시드와 테슬라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기업들 미증시에서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따는 특이하게도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통신과 보험, 금융, 저 PBR 관련 기업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금융도 7위권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건설도 1.2%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기업들이 3등부터 7등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기전자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짚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오늘 좀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저 PBR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오늘 시장 양시장이 모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현물에서도 170억 원 가까이, 기관도 900억 원 넘게 동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오늘 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원 정도 좀 내려가면서 1,378원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1,377원대, 일단 1,37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환율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어디에 저희가 더 집중하고 체크를 해볼 것들이 있을지 윤혜림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한시름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거래대금 상위를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가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올 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다시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이제 크게 상승하는 섹터를 보니 이제 우주 항공 분야가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약간의 음봉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항공청이 개청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지속 상승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지금 당장 들어올 모멘텀은 없으나 여전히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셀업체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적립식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6월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화장품주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들에 대한 강조까지 해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연일 지금 선물을 큰 폭으로 매도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선물은 매수는 하고 있지만 현물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매수하는 규모가 선물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을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뭐 저가 매수로 오늘은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30포인트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었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그런 움직임이 주가를 좀 더 저가 매수세로 유입을 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반적인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금 업종 섹터들이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오늘 상당 부분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네요. 2.3%대까지 19만 1,200원까지 일단 SK하이닉스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 유일하게 지금 SK하이닉스만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개장한 지 11분여가 흐른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은 섹터,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싱크풀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하루이기도 한데요. 우선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주항공청 개청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이 달과 화성에 대한 안착에 대한 기대감,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지금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오늘도 괜찮습니다. K뷰티가 지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운주들도 괜찮습니다. 흥하해운 사태로 항공과 해상화물 운임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해운 기업들 주가 역시나 괜찮은 상황이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SK그룹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의 이슈로 인해서 SK가 전일 급등을 했었습니다. SK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주가의 하락을 막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아이큐어가 2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최근 치매 관련 기업들 연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공조 역시나 21%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 냉각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두 자릿대 상승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 그리고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들 오늘도 역시나 좋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화장품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헝성그룹이 21%, 삐아도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의료 관련 기업이 강한 시세를 분출합니다. 한세실업이 14%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AP위성이 9%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라이다 관련 기업인 라이콤 역시나 6%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해운 관련 기업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대한해운 9%가량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거래 빈도가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해운주들 거래량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가장 많은 거래 빈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해상 운임지수 좋았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해운주들 지속적으로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연일 주목받습니다. 본느, 삐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각기 관련 기업들 오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공조 두 자릿대, 3S도 지금 1% 이상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0.8%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어요. 0.7%대까지 상승 탄력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셨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어제 급등이 나왔고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지금 SK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 아모레퍼시픽이 오늘도 4% 넘게 4.7%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19만 6,900원까지 20만 원 탈환을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 더 자세하게 볼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요. 저는 삼성전자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8만 원 이상으로 갔을 때 희망을 주면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에 이제 전 국민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정확히 팩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매력도가 발생한 이제 레거시의 회복 구간에 돌입한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회복 과정에서 이제 1차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AI 수요향 이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이제 2차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다가오는 분기의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의 실적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단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뚜렷한 주도주나 섹터나 테마가 없이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74,000원, 73,000원대 구간은 여전히 매력적 가격이다. 단 이제 혹시라도 뭐 6월에 뭐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뭐 74,000원에서 73,000원은 1차 매수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 2차 매수 이렇게 보시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강력히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대응책을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한세시럽 관심 있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의류 납품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요 거래 업체가 이제 중에 가장 큰 데가 이제 갭인데 갭이 전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실적 호조로 인해서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세시럽도 오늘 그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그러니까 오늘 이제 OEM 관련된 그런 이제 의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 소비가 계속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류 OEM 업체, 그다음에 화장품 OEM 업체 관련 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쪽이 오늘 다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기 관련된 기기 부분은 계속 AI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뭐 일단은 뭐 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이런 분야로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력기기의 이런 강한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원전, 그리고 공조까지, 그러니까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바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일단 하락을 좀 멈추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1.7% 가까이, 삼성 SDI도 1.5% 넘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1%, 에코프로가 1.7%, 엔캠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 2.7% 하락세인데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진단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다시 좀 기회를 봐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낙폭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낙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전일 테슬라가 중국의 이제 FSD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제 승인이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로 인해서 테슬라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반기까지는 관련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지금 이제 전망치고요.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 개선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뭔가 모멘텀들이 확인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2차 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핵심 키포인트를 하나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 어떤 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채금리와 이제 환율이 부담인 점을 감안을 하고 또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오전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또 오후가 되면 또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더 오른다면 이제 모든 자산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환율도 이제 1,400원과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이제 매도의 시작인가라는 시그널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월은 이 모든 지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금리 흐름, 환율의 흐름, 외국인들의 흐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점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뭐 비슷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을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수로 좀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된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오후장 들어서 이제 미국의 PCE 발표에 따른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마 트레이닝 관점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는 메리츠증권 정여운 과장과 함께 원익 QNC를 오늘 장 출발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도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었고 자회사의 수익 개선도 역시 눈에 띄는 포인트였습니다.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24,400원에 공략이 됐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정여운 과장은 4만 원까지 눈높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익 QNC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 QNC의 오늘은 34,150원 정도
시초가가 이제 34,400원으로 제시를 했던 거였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1.3%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쉬어갈 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QNC 현재는 1.3%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양질의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종목 골라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컨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컨택이라는 종목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성 영상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성 영상을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이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그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한 것은 결국에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2045년에 이제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해서 2045년까지 화성에 가겠다, 화성에 깃발을 꽂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요. 이것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필요한 투자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데 좀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제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이 개청이 됐고요. 한국판 나사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한 100조 원 정도의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컨택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 모멘텀 받아서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잡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컨택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컨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 앞서서도 나눠드렸는데 컨택이라는 종목도 오늘도 뭐 조금의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린 종목 마지막까지 흐름을 체크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금요일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었고 우주항공청 개청까지도 이슈가 있는데 과연 대표님께서 어떠한 말을 또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코멘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인사는 SK하이닉스의 권원우 부사장의 코멘트를 들고 왔습니다. 5월 한 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달랐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HBM이었습니다. HB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사실 모건 스탠리도 SK하이닉스의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전자는 빼놓았더라고요. 그만큼 SK하이닉스의 글로벌적인 위상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HBM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네.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사장급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네. 간담회를 가졌어요. 오.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걸 간담회 주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사실은 요 멘트가 이제 가장 요 사안에서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이 권원호 이제 SK 이제 그 하이닉스 HBM 담당 부사장인데 이분의 부사장인데 HBM P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 부사장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 간담회에서 그 나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 HBM의 초기 기술 그리고 HBM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이제 기술적 발전을 갖다 담당하는 부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PI인데 그 PI가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짚히는 게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자 이제 그 SK하이닉스에 문의했더니 뭐 대비라고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PI라면 뭐냐면 그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에서 가장 책임을 지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PI라는 단어는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연구실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 SK하이닉스가 이제 PI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HBM이 초기부터 사실 열심히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를 해왔던 풍토랑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PI라는 이제 직함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HBM 자체가 작년부터 엄청난 이제 각광을 받고 매출을 올리고 이 매출 올린 것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배를 가루는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보였지만 그런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HBM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실험실 수준에서 열심히 다뤄야 될 것이지 이것이 사실은 기업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여전히 남아있다. PI라는 그 직함 내에. 하지만 PI가 사실 중요하고 이것이 SK하이닉스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좌우했기 때문에 부사장 직함이 있고 부사장 직함에 달고 계신 분이 간담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은 HBM 자체가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 기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여전히 이제 다듬고 개발할 분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꾸준하게 지속되면서 오늘의 이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 네, 어떠한 사람이고 좀 진두지휘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네. 가장 우리가 그 업계에서 이제 유력한 분은 누가 있냐면은 네. 이제 그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SK라는 이제 사명을 달기 전에는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는 뭐였냐면은 현대전자랑 LG 반도체 합쳐져서 이제 하이닉스가 탄생을 했는데 그 하이닉스 시절부터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월급이 뭐 엄청나고 1년 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갖다 청산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인수를 했는데 하이닉스 시절부터 꿋꿋하게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지키고 나중에 SK로 인수한 당시에도 하이닉스 대표였던 박성호 부회장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이제 HBM을 꼽히운 가장 큰 이제 공신을 꼽는 다음에 이제 박성호 부회장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SK로 인수한 다음에 박성호 부회장의 바턴을 받아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대표이사로서 또한 이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SK 하이닉스 연구개발과 경영했다가 총괄 진두지휘한 이제 이석기 전 대표. 보통 이렇게 두 분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CEO 레벨에서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HBM을 갖다가 미리 이제 그 근간을 잘 마련하고 그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SK하이닉스랑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다,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미래를 보면서 꾸준히 투자했고 삼성전자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이제 권원호 부사장의 멘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권원호 네. 부사장의 멘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속성이라는 거는 영리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꾸준히 기다리고 그 인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력을 배치하고 자금을 투자했으면은 거기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을 올리지 않는데 권원호 부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결실한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 부회장이나 이석기 전 대표나 사실 꾸준히 기다렸다는 게 뭐냐면 지금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다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앵커 질문하신 거랑 반추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H밴 자체 보면 H밴 자체를 먼저 개발한 것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H밴 1은 삼성전자 먼저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개발했는데 사가는 데가 없다.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9년도 말에 H밴 연구를 갖다가 중단하고 팀을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챗GPT를 발매하면서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제발 그 HBM3 좀 다오 해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말고는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완전히 독식을 하면서 작년 4분기에 극적으로 이제 그 영업 이익을 내고 1분기, 2분기에 들어서 영업 이익을 잘 냈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팀을 해체시켜라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이제 비극을 갖다가 그 잉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삼성전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인물이 누구일지도 궁금한데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그 당시 네. 이제 삼성전자 그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이자 부서장이었던 분이 이제 김기남 이제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기남 부회장이 사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은 김기남 부회장의 평소 행보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들도 삼성전자 다니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기남 부회장만큼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모험을 하고 진취적인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을 수송하는데 아주 최고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권오현 부회장의 바톤을 이어서 권오현 부회장이 이제 2017년도 10월에 갑자기 퇴사하려거든요. 갑자기 퇴진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온 분이 김기남 부회장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의 역할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 많은 쇼티지가 나는 바람에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영업이익이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오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또한 적절한 시기에 왔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장 고점에 치고 올라가니까 김기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고삐를 죄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김기남 부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19년도에 H밴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반도체처럼 엄청난 치열한 게 R&D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6개월만 뒤쳐져도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2019년도에 없앴는데 SK하이닉스가 2023년도 각광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2022년 여름부터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빨리 HBM을 대설낸다는 것은 22년 여름부터 알았을 텐데 그런 최소한 2년이 뒤쳐졌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년이나 뒤쳐진 상황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는 너무나 이제 뒤쳐졌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경계현 그때문에 경질됐는데 경계현 대표가 우리 HBM 내놓는다, 엔비디아 납품한다 했지만 두 번이나 이제 말을 했지만 성공을 못한 이유가 이미 뒤처진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이제 비극을 양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없는 자원이지만은 일부를 갖다 떼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19년의 그 선택이 조금은 다른 주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 들려줄 것이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종료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인사의 말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이슈들을 많이 몰고 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UAE의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룹 총수들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UAE랑 경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했던 계기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UAE에 이제 바카라 원전을 수주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크게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뭐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UAE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총수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총수를 만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총수가 사실 UAE라는 부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누가 더 전화를 했느냐, 한 번 더 직접 얼굴을 봤느냐가 따라서 많이 향배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UAE가 중점을 두는 이제 많은 분야도 사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수들이 당연히 UAE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구만 만날 수 있었느냐? 그걸 UAE 대사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만나주세요. 그게 아니고 UAE 대사관에서 한 명 한 명을 다 의논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만났다고 다 일부러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UAE 대통령과 같이 이제 면담을 한 재계 총수들은 그만큼 UAE랑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은 UA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나라가 직접적 영향을 맺었던 것이 이제 그 원전인데, 원전 말고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 많은 언론에서 UAE 이번에 특수해서 어떤 걸 꼽냐면 방산을 꼽았어요. 그러면 방산을 꼽았는데 방산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방산의 특수성이 뭐냐면 방산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 대 국가의 기업 간에 서로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산의 특수성상 방산은 반드시 외교 안보 방위란다 말문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상끼리 승인을 해야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말에 사우디를 갔다 오면서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우디의 방산 체계를 바꾼다고 최소한 2번 이상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종목은 얘기 안 했어요.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무기가 어떤 이제 방산 제품이 사우디에 들어갈지 얘기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외교 안보랑 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가장 주목받은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LIG 넥스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LIG 넥스원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실제 LIG 넥스원의 큰 수주가 발표가 됐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방산의 특수성상 그런 외교안보의 어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이 어떤 제품을 우리가 수출하겠다라고 말을 못 하는데 시장에서 분석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HTS로 어떤 기관이 매집을 했는지 보시면은 아, 이 종목이구나라고 보시고 그대로 이제 미리 사시면 그다음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방산의 특수성이고 두 번째 원전인데요. 당연히 UAE가 두 번째로 또 원전을 추가로 수주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네. 특수한 상황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산업부에서 관련해 보도자를 냈는데 산업부 보도자를 보면은 우리가 UAE랑 한국이 서로 동반자 관계로서 제3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이 잘 안 다룬 분야인데 네. 제가 산업부 보도자를 하나하나 보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안 다뤘지 하면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UAE가 원전이라는 걸 한번 경영해봤고 원전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 원전을 갖다 수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원전을 지원해주는 게 UAE가 무엇을 지원해주겠습니까? UAE가 뭐 R&D가 우리나라가 뛰어납니까? 아니죠. 당연히 돈을 지원해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유망한 스타트업이 사실 진짜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UAE가 원전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자금을 대겠다. 이런 맥락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UAE가 원전에 자금을 내고 당연히 한국이 한수원을 갖다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뭐 두산에너메이티,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에 현대건설 이런 데가 실제로 건설을 갖다 지으니까 같이 맞물리면서 R&D 쪽은 기술 쪽은 한국이 맞물리면서 세계 곳곳에 원전을 짓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랍 국가 중에 최초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맺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여기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MOU다. 이거는 깨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의 MOU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절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대통령 최고의 수뇌부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MOU를 체결했다는 거는 설령 UAE가 뭔가 그 정상이 떨어질지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챙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말한 건데 실무진한테 야 UAE랑 MOU 체결한 게 어떻게 됐냐? 지금 상황이 좀 잘 안 돼 진척이 느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겠죠. 그럼 우리가 아쉬워서라도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역시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떠한 MOU를 맺는지 어떠한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불확실성 해소적인 부분을 받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난점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갖다 줄이는 가장 큰 요소가 정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책은 해당 정권이 정부가 유지하는 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신문기사를 봐야죠. 근데 만약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신 분들은 하고 확인하신 분들은 어떤 게 좋냐면 네.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의 보도자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일일이 다 보도자를 보시면 돼요. 제목만 보고도 다 읽을 필요 없고 내가 투자 아이디가 이거 관련했구나. 아까 말씀드린 UAE가 한국과 동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던 건 언론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보도자를 보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시면은 또 보다 한 발 먼저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내 투자와 종목에 대해서 확실성이 가지기 때문에 설령 흔들려도 나는 거기에 손쉽게 이제 마음이 녹거나 매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제나 이게 녹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네. 실제로 알고 실력이 있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도자를 직접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거두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추첨 말말말 시간을 통해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탄력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 오후장 오늘 어떻게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발 매수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고는 있는데 탄력이 그다지 강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장에서 일단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함을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시작할 때 예상보다는 시장이 강하게 시작을 해서 오늘 괜찮을까라고 좀 봤었는데 지금 1시간여 지난 흐름 속에서는 약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 코스닥은 지금 하락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좀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수급도 다소 좀 누그러진 모습 나타납니다.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 어떤 매수라든지 선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2차 전지 장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반도체 쉬어가는 와중에 그 외의 섹터들이 일부 지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지표 때문에 좀 경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오후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달 5월 동안은 정말 시장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PCE 지표가 나오죠. 이에 대한 관망 심리는 좀 있겠지만 그에 따른 큰 어떤 여파는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인적 분할,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과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부 종목 중심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다소 좀 축소하고 대기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의료업종, 한세실업 그리고 화생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약간 저점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유효할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른 섹터보다는요, 지금 토해되었었던 또는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 중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로봇 섹터, 최근에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 종목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낙폭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 쪽에서의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일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6월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